물제마당에 2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우리가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를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함수 상자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봤는데, 전형적인 게 더하기 함수라고 그랬죠. 더하기 함수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모양의 함수 상자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함수 상자에다가 자, add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고요. 자, 위쪽으로 두 개의 값이 들어오게 되고 아래쪽으로 하나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이 10 들어가게 되면 밑으로 20이 나오겠죠. 그래서 2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자, 스위프트 코드로, 소스 코드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add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다 붙이고요. 소괄호하고 중괄호가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소괄호 안에다가 자, 우리가 이 구멍에 대한 내용을 넣게 되는데, 이 구멍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름을 붙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A하고 B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요. 근데 이 구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변수 상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변수 상자의 크기가 타입이라고 하는 걸로 결정이 된다 그랬죠. 그것처럼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그 값의 크기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수가 들어오는 경우 int 이렇게 타입을 명시할 수 있죠. 콜론 다음에 int, 그 다음에 구멍이 두 개인데 구멍 각각은 콤마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A의 int, B의 int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나오는 구멍은 중괄호 앞에다가 기술을 하는데 이렇게 줄 꺽쇠 이렇게 해서 화살표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int라고 하는 크기만 결정하면 돼요. 왜냐하면 얘는 사용을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수명처럼 이름을 정해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다 이름을 정해주는 이유는 이 함수 상자 안에서 또는 바깥에서 이 이름을 가지고 이 구멍을 구분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고, 결과값으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 중괄호 안에다가 이 함수 상자가 동작할 기능을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더하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결과값을 떨어뜨릴 때는 중괄호 안에서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기존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해보셨던 분들은 기존 언어하고 상당히 유사할 겁니다. 근데 약간씩 틀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이 틀린지를 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라고 하는 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1부터 10까지 더하기 했던 그 함수 만들었었잖아요. 자, 그거를 한번 새로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만들었던 펑션 1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닫아주고요. 자, X코드에서 새로 하나 만들어 봅니다. get started라고 하는 거 누르고요. next. 자, 이제 이 과정은 좀 익숙해지고 있죠. 자, 이게 save as라고 하는 거에다가 자, function 2라고 입력을 합니다. create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졌던 거는 선택하고 이렇게 삭제를 합니다. 자, 우리 1부터 10까지 더해주는, 또 1부터 100까지 더할 수 있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름은 sum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unction sum 이렇게 하고요. 소괄호, 중괄호, 엔터가 되겠죠. 자, 근데 이 sum이라고 하는 거에는 구멍이 위쪽에 두 개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시작 숫자와 끝 숫자를 넣도록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작 숫자에 숫자가 들어오는 구멍의 이름을 start라고 한번 하고요. 자, 그거는 숫자가 들어올 테니까 int로 한번 해봅니다. 콤마를 하고요. 그 다음에 end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int가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 결과값은 아래쪽 구멍으로 떨어지도록 할 텐데요. 화살표 모양을 하고요. 여기 int라고 해서 결과값도 숫자가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이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돼요. 그 안에 동작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지금 일단 여기 에러 표시가 난 거는 자, 이게 화살표 모양으로 하고 결과값이 아래쪽 구멍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리턴 키워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조금 있다가 입력을 해주면 에러 표시가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var count라고 해서 변수 상자를 count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고요. 0을 처음에 넣어주죠. 그리고 이제 더해줄 건데요. 우리 했던 것처럼 for문을 한번 써봅니다. for라고 하고요. i라고 하는 게 in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값이 하나씩 들어오는 거죠. start부터 시작해서 자, end보다 작을 때까지 자, 이렇게 값이 하나씩 i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주고요. count라고 하는 거에다가는 이 i 값을 하나씩 더해주게 됩니다. 우리 해봤던 거하고 동일하죠. 그리고 count 안에는 그 더해진 값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return이라고 하고요. count라고 하면 count 변수 상자 안에 들어있는 값이 함수 상자의 아래쪽 구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sum이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졌죠. 함수 상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저 함수 상자를 호출하려면,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요? 함수 상자 이름이 sum이니까 sum 다음에 소괄호까지 붙이면 되죠.
근데 소괄호 안에 저렇게 값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함수 상자의 위쪽 구멍으로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스타트라는 이름으로 돼 있었으니까 스타트라고 하는 구멍에다가는 우리가 1을 집어넣고 end라고 하는 구멍에다가는 12를 집어넣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함수 상자에서 결과값을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주잖아요. 그 결과값은 이 함수 상자를 호출하는 그 코드의 왼쪽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다 equal 집어넣고요. 자, var result라고 하면 자, 이 결과값이 리턴으로 떨어지는 거를 equal을 이용해서 왼쪽에 있는 변수 상자에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럼 result의 타입은 어떻게 돼요? 숫자가 이 함수 상자에서 숫자가 떨어지도록 이렇게 int로 해줬으니까 result의 타입도 자동으로 int로 결정이 됩니다. 자, 이거를 콘솔에 한번 출력을 해보죠. print라고 하고요. sum 이렇게 해서 자, 1부터 11까지의 결과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역슬래시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다가 result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한영전 안에서 result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하면 그 결과값이 출력이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 그 결과가 55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 말고 1부터 100까지 더할 때 포문을 한 번 더 넣어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주고 나면 어떤 게 가능해요? 자, var result 하나 있었으니까 그냥 result라고 하는 함수만 쓰고 변수 상자만 쓰고요. sum에 start 1부터 해서 end 100일까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요? print라고 하고 sum 1부터 100일까지의 결과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결과자는 빼고 역슬래시 그 다음에 result 자, 이렇게 붙여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5052 결과값으로 result 안에 들어가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포문을 반복해서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포문은 이제 한 번만 사용이 된다는 거죠. 왜? 함수 상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함수 상자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재활용이에요. 재활용. 자, 우리가 여러 번 반복되는 코드는 함수 상자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함수 상자로 만들게 되면 반복되는 코드를 한 번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 번 호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점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함수는 함수의 이름, fnc 다음에 함수의 이름, 그 다음에 소괄호, 그 다음에 중괄호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걸 호출할 때는 함수의 이름과 소괄호만 붙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됐는데요. 이 파라미터를 한번 볼게요. 파라미터가 뭐냐? 자, 함수 이름 뒤에 소괄호가 오고 중괄호가 오면 함수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 위에 함수 상자를 생각해 보면 위쪽에 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에 대한 거는 소괄호 안에 기술을 한다. 그러면 그 구멍을 우리가 이름으로 구분할 거라서 자, 각각의 구멍을 파라미터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각각의 구멍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그 구멍으로 들어오는 값의 자료형, 즉 그 구멍으로 들어오는 값의 크기를 결정을 해주고 싶은데요. 변수 상자의 크기처럼 그거를 자료형 또는 타입이라고 하는 걸로 명시하게 된다. 그래서 파라미터 이름 콜론 자료형 콤마, 파라미터 이름 콜론 자료형 콤마 이런 식으로 소괄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함수 상자의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거를 반환이라고 하는데 반환 값이다 라고 하는 거죠. 리턴 값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화살표 모양으로 되고 반환 자료형 이렇게 해서 자료형만 기술하면 된다. 자, 이 파라미터 이름은요. 자, 하나만 지금 쓰게 되는데 하나 말고 두 개씩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 파라미터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이 함수 상자 안에서 중괄호 안에서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그 경우 말고 함수 바깥에서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즉 실행할 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 외부 파라미터라고 하면 바깥에서 볼 때의 이름, 내부 파라미터는 안에서 볼 때의 이름인데 그거를 다르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 파라미터 이름과 내부 파라미터 이름을 같이 써주고 양쪽을 다르게 기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조금 이따 한번 같이 구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하기 함수를 호출할 때 자, 어떻게 호출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이 파라미터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코드가 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고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파라미터가 어떤 형태를 가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반환값 즉 리턴 타입에 대한 게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떤 형태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익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가서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같이 해보죠.